자, 일단 오늘 그 패들렛 글쓰기, 예, 오늘 수업 이후로 이제 마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답글 아직 안 나온 학생들은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다른 학생들 글을 보고 답글만 달고 혹시 여러분들 글에 달린 피드백을 또 못 읽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내 글을 찾아서 어떤 피드백이 달렸나 확인해 주시고 뭐 특별히 나는 다 확인했다는 학생들은 내가 그 답글을 쓴 글 말고도 네,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떤 주제로 썼는지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잠깐 패들렛 컬럼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한 5분 정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좀 먼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패들렛 글 읽는 동안에 제가 출석을 좀 확인할게요. 김가영, 김규민, 네, 그다음에 김민수, 김서상, 김정훈, 김지유, 네, 박서우, 네, 박서희, 박이정, 네, 박하은, 네, 배학, 서희주, 네, 염수빈, 원창연, 윤서연, 이시원, 네, 이용준, 네, 이준, 이지은, 네, 임서현, 임재윤, 네, 전서정, 전영주, 정민성, 정하은, 정효린, 조윤지, 황서윤, 네, 정학, 네, 정학,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이게 답글이 안 보인다 하는 답안은 안 보인다 뭐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다른 문제 있는 학생은 없으세요?
자, 그럼 한번 파트너와 여러분들 내 글에는 어떤 답글이 달렸는지 그리고 내 칼럼만 보다가 다른 학생들의 좀 칼럼들을 이렇게 훑어본 소감과 느낌 어땠는지 또 어떤 글이 또 제일 내가 댓글은 달지 않았지만 제목적으로 주제별로 공감이 되고 인상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쓴 칼럼 외에 또 다른 우리 학생들이 썼던 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는 이제 다 검토를 해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이클래스 공식 상황만에 여러분들 평가 점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점수는 제가 한 번만 노출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본인 점수 위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잠시 평가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칼럼 25점, 칼럼 작성이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칼럼 같은 경우는 강의 기획서 뒷부분에 제가 공개한 것처럼 일단 장르 이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자, 일단 장르 이해 측면에서는 일단 거의 뭐 여기에서 감점이 된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감점이 발생한 학생들은 주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칼럼은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글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문제가 없지만 이게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좋은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라는 그냥 이런 기술만 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감점이 있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글의 무게감 때문에 약간 또 감점이 있었던 글들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을 빼고 논술문이나 신문기사가 아니어야 하는데 너무 논술문이나 신문기사처럼 쓴 부분들에 감점이 있었던 학생들이 기억에 나고요. 자, 두 번째 글의 구성에서는 거의 제목, 리드, 마무리하는 방법 위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제목이 없는 글 감점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리드나 이런 부분들을 쓰기는 썼지만 이게 사실 좀 흡입력 있게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바로 본문을 시작한 듯한 글 아니면 마무리가 너무 해결 방안을 너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좀 소모한 글들이 여기에서 조금 실점한 글이 보였고요. 그 내용의 전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통일성, 연결성, 완결성, 논리성 구조고요. 창의성은 이제 좀 색다른 주제, 이런 발상이나 이런 아이디어.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이어서 주로 본 것은 이 학생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글을 썼느냐, 아니면 정말 자료 조사를 좀 촘촘히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성기에서 자료 조사들을 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참고해서 채점을 했고요.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맞춤법 검사하기들을 뭐 이용을 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용 전혀 안 한 글들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탈자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한 개라도 제 눈에 보이면 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문장 표현에서는 역시 우리가 연습을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뭐다 만점을 받는 학생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실점을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주어는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군더더기인데 더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구어 문장이라 더 정확한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보였을 때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럼 같은 경우는 사실 25점 만점에서 뭐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해봤자 5, 6점이 나지 않는데 문제는 칼럼 작성기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칼럼 작성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설명을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강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듣고 그것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성과 노력 위주 이게 제일 배점이 컸고요. 그렇지만 더 이제 좀 판별력이 있었던 항목은 이 두 항목인데요. 단순히 배웠던 내용을 기계적으로 관습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정말 자신의 언어로 또 자신만의 방법들을 잘 찾아서 기술을 하고 응용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나의 문제점 진단과 그리고 제가 질문 세 개를 별도로 했잖아요.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칼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칼럼을 이렇게 이번에 수업을 듣고 써본 소감 이런 부분들을 이 항목을 아예 누락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쪽 영역에서 거의 점수를 아직 못한 학생들이 몇 명 보였고요. 그래서 뭐 이것을 몰아서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분해해서 쓴 학생들도 큰 문제 없이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작성기 같은 경우는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한 15점까지도 나기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제가 점수를 공개하면 왜 나는 이렇게 받았지 좀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두 학생한테 이제 칼럼 작성을 좀 잘 작성했다라고 보이는 학생 두 명한테 본인 어떻게 작성했는지 좀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달라라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잠깐 이름이 두 학생이 그래서 잘 작성한 학생들의 좀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름을 두 명 누구죠? 예, 그렇죠. 그러면 먼저 네, 어,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래요. 효린 학생인가? 네, 맞죠? 네. 아, 자, 효린 학생 작성기 한번 좀 어떻게 작성했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실제 작성기 그대로 제가 파일을 띄울 테니까 네, 한번 좀 학생들한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사학번 정유리입니다. 제가 칼럼 작성기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칼럼을 쓸 때 필요한 내용들이랑
앞으로 글을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들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저희가 가장 먼저 한 활동인 복귀서를 적어 놓았고요. 빨간색 글씨로 2차 복귀서를 구분을 했습니다. 복귀서를 쓰면서나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을 때 들었던 생각들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여기서 여러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문제점들을 찾았던 과정들도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 노란색 형광펜은 제가 읽으면서, 되게, 그쵸. 본인이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됐다 하는 거라, 뭐, 보이면은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게 요 표에 뭐 야구, 별, 우주, 아르바이트, 통합 뭐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복귀서를 읽으면서 많이 했던 생각들에서 키워드를 뽑았던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불만족스러웠던 점이랑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본 거라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게 꽤나 쉬웠던 일이었다. 라는 느낀 점들을 여기다가 썼었어요. 그리고 그 교재에 있던 후보 선정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여러 주제들의 점수를 매겨보았고, 이 주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 과정들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정해진 뒤로는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화제랑 주제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주제를 구체화하는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수업 때 이제 화제와 주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에 좀 많이 남았어가지고 그 둘의 차이점이랑 수업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들도 이 아래다가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를 다 정했으니까 자료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여기 교재에 있던 표에다가 이런 제가 생각하는 자료조사의 목적에 체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조사 내용도 이 아래 같이 정리를 했고 이 조사 계획서를 쓰고 나서 조사를 시작하니까 핵심 정보들만 뽑아낼 수도 있었고 자료 조사를 하는 시간도 엄청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되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요 짜기를 시작했는데 개요를 짜면서는 브레인스토밍이랑 그룹핑 또 제 기준에 따라서 해보았고 표현 전략으로 글의 분위기와 구조, 흐름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요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제가 작성한 개요에 따라서 칼럼을 미리 다 써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아무런 배경 지식 이런 거 없이 다 써놓고 나서 수업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시키고 수정을 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아가지고 글을 먼저 써놨고 글을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글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정하는 편이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좋은 제목하고 제목의 유형 그리고 저의 기준 좋은 제목의 기준을 좀 정해놓고 5가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가지 제목들을 하나하나 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도 여기 작성기에 녹여냈고 최종 선택되는 제목들이랑 그 선정 이유 그리고 탈락한 제목들이랑 탈락한 이유까지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퇴고 단계에서는 이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쁜 문장이랑 분도적인 표현, 문어체, 정확한 어휘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이제 퇴고는 같이 수업을 듣는 언니랑 바꿔 읽어보기도 하고 시간 텀을 둬서 다시 읽어보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자마자 아까 글을 써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글에다가 이제 이 내용들을 모두 적용하는 식으로 수정 작업을 붙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내용들을 다 배우고 나서 글을 썼다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에 신경을 쓰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수정을 하면서 글을 다시 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분석도 엄청 쉽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글의 문제점들이랑 퇴고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칼럼 장르에 대한 생각들이나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제 수업 시간에 파트너랑 얘기해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을 작성했습니다. 소감에는 무작정 칼럼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칼럼을 쓰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글쓰기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뜻깊고, 그간에 내 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글을 쓸 때 무작정 써내려고 할 때가 더 많았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칼럼을 쓰는 데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 칼럼 작성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이 칼럼 작성기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나중에 글을 쓸 기회가 되면 또 있으면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막히는 단계가 있어서 작성기로 다시 가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좀 길을 잃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 여기 개요도 다 작성을 해놨고, 자료조사도 여기 칼럼 작성기에 다 녹여놨었어가지고, 칼럼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칼럼 작성기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내용을 쓰기로 했었지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게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과정의 어떤 구체성의 정도,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방식이나 언어로 재해석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저는 작성기라고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문서용 맞지? 자, 파일 볼게요. 저기 이 밑줄은 제가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를 표시를 해놓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이상학번 윤서연입니다. 저는 먼저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 이것에 대해서 파트너와 얘기를 했던 거를 한번 느낀 점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당신이 글을 쓰기를 바랍니다. 또 시작하는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패들렛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실습 하나랑 파트너들과 이야기한 단계까지 여기에서는 다 반영이 돼서 적혀 있었던 게 굉장히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다음 복귀서를 작성했을 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추려서 좀 작성을 해보고, 다음에 1차 복귀서 후기를 작성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는지 한 번 더 훑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차 복귀서에서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다시 한번 2차로 작성한 것을 정리해보면서 느낀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제와 주제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 언어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싶은 화제를 한번 단어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문장씩 정리를 해보면서, 네, 제가 생각나는 것을 그냥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마구마구 적어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칼럼 주제 선정표를 이제 교재에 있는 것을 작성을 하면서 음,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브랜드 옷과 락 유행은 제가 지식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문제점이 보였고, 페스티벌 문제나 락 유행에 대해서는 제가 한 장으로 분량 문제 때문에 조금 칼럼 주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교에 관련된 주제가 제가 칼럼을 작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그
이게 힘의 팔을 쓴 불교 네, 맞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좋아 선택했던 컬러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주제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화제와 주제에 대해서 배웠던 수업 내용에서 이제 명사형 말고 동사형으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인상이 깊었어서 그래서 주제문을 작성을 해보고 대상 독자는 누구인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칼럼이란 무엇인지 나만의 정의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저는 이 칼럼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글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칼럼을 읽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글의 길이는 어떤지, 글의 제목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대학생 칼럼 분석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글의 많은 것은 독자에 관해서 독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조사에 관련해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파트너랑 이야기해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 언어로 수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료 조사를 했던 것 덕분에 글을 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막힘없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선정한 주제가 불교가 약간 힙해지고 있다. 이게 상업적으로만 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살짝 그런 주제를 선택했었는데 이 주제가 사례가 조금 중요한 사례를 많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글을 읽는 독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례 위주로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과 그루밍, 개요 짜기에 관해서 배운 날도 수업 시간에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살짝 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래서 이제 새 문서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브레인스토밍을 한 10분 정도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이를 그룹핑, 단위화를 하면서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룹핑한 것을 토대로 구조화를 하면서 개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낯설게 보기를 하는 어, 수업 시간에 낯설게 보기 퇴고하는 단계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퇴고를 했는지 등등을 쓰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작성법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보고 수업이 끝난 후에 조금 더 예시들을 찾아보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문장 쓰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제 언어로 정리를 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운 것을 제가 제 칼럼 초고 원고에다가 적용을 해서 수정하는 데 단계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문제 진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것들을 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고 느낀 점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칼럼 작성기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활동과 느낀 점을 작성하면서 이런 글의 체계를 다른 활동에서도 다른 글쓰기 활동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오늘 발표한 학생들 말고도 굉장히 잘 작성을 한 학생도 있습니다. 한번 파트너들과 오늘 그래도 발표를 해준 학생들의 작성기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고, 구체성이나 느낌점과 소감을, 나랑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들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설명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확인하시고,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한 게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가장 큰 덩어리였던 칼럼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글쓰기 과제이자 우리가 다루는 영역인 제안서와 기획서 쓰기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안서와 기획서는 어때요? 이 장르의 명칭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제목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죠. 칼럼 같은 경우는 칼럼이라는 단어만 듣고는 이게 어떤 장르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제안서와 기획서는 그와는 다르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떤 제안하는 문서구나,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문서구나 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그 명칭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불편, 불만, 아니면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예를 들어서 늘 수강 신청할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내가 왜 원하는 강의를 못 듣는 거야?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오늘도 버스랑 지하철 타고 학교에 오셨죠. 그럴 때마다 요즘 대중교통비도 너무 올라서 그렇죠. 하루 이틀만 해도 여러분 용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대학생도 학생인데 이거 왜 우리는 할인이 안 되지? 우리 할인해 준다고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여러분들 생각들 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거 왜 안 해줘? 혼자만의 불평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글로써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독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우리가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글쓰기의 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바로 글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안서 기획서를 우리가 개론서에 정리되어 있는 정리를 한번 그래도 읽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바람,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 바로 제안서와 기획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역시 교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PPT로 설명을 하고 다시 교재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와 기획서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또 두 편의 글을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글인데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집니다. 일단 저도 사실 대학에 와서 논문 외에 가장 많이 쓰는 글이 제안서와 기획서고 어떤 학기는 논문 한 편도 못 쓰고 제안서와 기획서 큰 사업을 따야 할 경우에는 거의 한 학기 내내 이 기획서나 제안서를 쓰는 게 대부분의 글쓰기에 제가 할애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맨 처음에 우리도 교무회의를 하면서 일단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구두를 일단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몇 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다음날
그러면 한 문장짜리 짧은 문서로 그 아이디어를 일단 문서로 정리해서 와라 라고 하면 이제 제안서가 되고요. 그 제안서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어떤 기획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할 건지 확정을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아주 구체화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게 바로 기획의 단계고요. 자, 이 기획서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계획서라고 합니다. 저 계획의 단계는요. 기획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을 집행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일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이 비용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 실행 단계에 대한 부분까지 담아내면 계획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실제 그 예산을 집행받아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단계만 여러분들이 실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주차, 13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정하면 한 장짜리 제안서를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걸 검토해서 제 피드백을 받아서 맨 마지막 최종 15주차에 기획서를 완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서와 기획서 쓰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요. 자, 이 장면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제안서, 기획서 같은 문서들은 거의 써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제안서라면 반드시 이런 내용은 글 속에 포함시켜야 해라는 기본 구성 항목이라는 게 이 문서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메모 노트를 좀 열어주셔서 제안서와 기획서라면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항목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서는 주제 자체는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지만 구성 항목은 이미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 항목만 잘 이해를 하시면 기획서 작성의 거의 반 이상을 이해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 자, 내가 일단 정리를 해본 다음에 같이 파트너와 나는 이런 항목들을 생각을 해봤어. 근데 너는 어떤 것들을 썼는지 한번 서로 연주해보면서 이 기본 항목에 대해서 파트너와 한번 이야기할 시간으로 드릴게요.
자,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굉장히 이 디테일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타당하지만, 지금은 조금 거시적인 큰 항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획서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첫 번째는, 네, 너무나 뭐, 지극히 당연하죠.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그래서 제안의 주제가,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죠. 무엇의 문제가 당연히 제안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이 두 번째를 아마 놓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안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만들어내는 요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 제안할 것이냐. 제안 대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는 것. 이 제안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르예요. 사실 칼럼도 독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독자가 누군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그냥 내 글을 신문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독자인 반면에 제안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제안을 올리는 뭔가 상급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정부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저희도 이제 2년마다 학과장님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더 탐색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학장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어떤 교육 철학과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냐를 우리가 빨리 읽어서 그 변화에 부응하는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채택이 되지 아이디어 자체가 그냥 독창적이고 새롭다라고만 해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래서 누구에게 제안할 것인가? 최종 제안서와 기획서에서도 이 부분이 뚜렷하게 명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제안하느냐. 그래서 제안의 필요성, 제안의 배경이라는 이 타이틀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지만, 자, 왜 제안하느냐.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무리 그 필요성이 설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죠.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요게 아까 예산이니 일정이니 이런 것들 이야기했던 학생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적어줄 것.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학술 보고서 쓸 때도 주제 있죠. 그런 주제를 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일반적인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타 보고서, 일반적인 학술 보고서는 이런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렇지만 기획서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 절대 끝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을 얘기해야 돼요. 자, 너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 필요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아이디어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고 뭐가 더 개선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언급을 해줘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일명 기대 효과라고 하죠. 이 제안이 실현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담아주는 게 기획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장르에 대한 그 설명, 정의만 본 것보다 이렇게 내가 이번에 써야 하는 문서들에 저런 항목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자, 제안서 기획서도 결국은 글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했던 항목들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본다면 서론에선 바로 이 what과 why의 문제를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안의 배경이나 문제점, 현황이나 목적. 기대 효과를 서론에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론에다가 요 항목은 좀 유동적으로 앞이나 뒤나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how,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가장 많은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자,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요약 강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은 점이 자, 항상 이 기획이라는 것은 이 기획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정부나 기관이나 단체가 있죠. 그래서 그래 너 기획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채택할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다시 정리해줘. 즉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아니면 5천만 원을 지원해? 하기를 원해? 아니면 예산과 더불어서 TF팀을 어떤 인적 자원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최종 시행자들이 최종적으로 뭘 결정해주면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결론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의 완벽한 구성이 짜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안서와 기획서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행사형 기획서를 여러분들 이번에 쓰셔도 돼요. 가령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뭐 축제, 백일장, 답사, 여러 뭐 이벤트, 캠페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구두로 이런 거 할게요 해서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서,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늘 학생회에서도 제안서를 써서 학교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제 5월 축제 있잖아요. 며칠이에요? 정해졌어요? 5월 셋째 주? 넷째 주?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행사도 항상 이 기획이라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학교 축제에 좀 불만이 있다 하는 학생은 여러분이 한번 축제 행사 기획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우리 축제 한번 해보자. 그런 기획서를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거의 정책형 기획서를 씁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교과 과목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 장학금 체계에 좀 나는 불만이 있다. 아니면 좀 학사 행정 이런 부분에 너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봅시다. 하는 거를 학교 쪽에 제안하는 정책형 제안서. 그리고 아니면 이걸 또 더 키워서 과나 동아리의 운영에 있어서의 내가 어떤 제안, 아니면 서울시 시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합시다 하는 제안서를 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경제학생은 거의 많지는 않은데 드물게 이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고학년 학생들이 있는 반 같은 경우는요 사업경 계획서를 써서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자기가 진행하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는 아이디어 아니면 광고나 아니면 영화, 영상, 공연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내 전공이 그쪽 분야다 하는 학생들은 이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가 요번에 이런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공연 투자 기획서 이런 것들을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획서와 제안서는 뭔가 지금 학생이 저와는 좀 동떨어진 장르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제안서와 기획서가 공모전 글쓰기, 그러니까 제안서, 기획서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모전 글쓰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글쓰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 이제 학교 내에서도 공모전 같이 준비해서 응모하는 동아리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기업에서도 이게 학생의 글쓰기 능력, 기획 능력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공모전 수상 경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공모전에 응모해보고 그런 수상 실적을 좀 쌓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각종 뭐 장기 기증, 뭐 이런 콘텐츠 아이디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그러니까 매 달마다 새로운 공모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영역에도 관심을 좀 갖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게 공모전 글쓰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마 지금은 거의 공모전에 1학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도 없을 것이고 그동안 공모전 사이트라는 걸 들어가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탐색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 공모전과 관련해서 벤티즘, 위비티, 여러 캔버스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는 위비티라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에 하나 접속을 하셔서요. 지금 어떤 공모전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한번 공모전 정보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근데 이 공모전은 동영상이나 이렇게 UCC, 그림 공모전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공모전 정보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글로 써서 낸 공모전 위주로 이런 조건으로 이런 제한 사항을 가지고 마감 기한은 넘고 이런 공모전이 있구나. 그래서 주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한두 개는 여러분이 좀 마음속으로 선정을 해주시면요. 이런 공모전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 제안서 기획서도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제로 선택해도 가능하지만 이런 공모전에 내가 응모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글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감일이 좀 5월 말 6월 초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실제 과제도 내고 공모전에 글도 출품을 해서 일석이조의 좀 효과를 좀 윈윈하는 효과를 좀 거두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일단은 공모전부터 정보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그래서 마음에 드는 주제는 좀 캡처를 해놓든가 아니면 여러 메모를 해두셔서 다음 시간에 주제 선정할 때 이런 공모전 주제는 어때요? 하고 살펴본 내용을 좀 공유를 하시면
하시면서 주제 선정하시고. 자, 그러면 파트너들과 한번 나는 이런 주제 좀 굉장히 좋았다. 이런 공모전도 있네? 네, 라고.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소설, 뭔가 스토리텔링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내는 거라서 그거 말고 기획이 아이디어 기획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나 이런 기획, 이런 공모전 그때 그런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해보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라는 부분도 좀 꼭 관심을 갖고, 이 공모전 그 정보들을 보면 그냥 확 들어오는 아주 매력적인 정보가 하나 있죠. 어떤 정보 항목일까요?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 글을 써야 하는
시간에 좀, 우리 기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와 내 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충분한 인정과 보상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해보신다면 더 재밌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보통 공모전에는 마감, 그리고 대상, 그리고 주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지원 할 수 있는 뭐 자격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적절한 그런 공모전에도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활용할 그 예시가 해외 탐방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 잡코리아와 LG 챌린저스라고 해서 LG에서 진행하는 이제 대학생들에게 외국으로 탐방 나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공모전인데, 이게 지금은 잠시 좀 중단된 상태들인데, 이제 뭐 조만간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조건들을 보시면 이게 뭐 한 3, 4년 전까지는 그 15개 팀을 선정을 해서 팀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최종 기획서를 내면은 거기에 다시 시상을 해서 200만 원을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기업의 어떤 시상 실적은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그 스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 오시면 어때요? 친구들과 배낭여행 가는 게 큰 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모아서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공모전들, 해외 탐방 공모전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할 공모전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예시 몇 가지 좀 띄어서 그래도 공모전 글쓰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막막하다면 이 예시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전체 파일은 제가 이따 수업 끝나고 강의 자료실에 전체 파일을 좀 올릴게요. 일단은 주제라든가 제안서는 좀 어떻게 생긴 글이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샘플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그런 제안서고요. 자, 제목, 그 다음에 프롤로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커피 찌꺼기도 많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100억 단위, 200억 단위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뭐 스크럽제, 화분 요 정도로 사용하고 많은데 이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탈바꿈해서 우리도 사용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서입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제가 수업에서 자주 사용할 어디지? 이끼. 네. 요 제안서도 한번 보시면, 자, 제목 있죠? 이렇게 목차를 쭉 짜시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 자, 여러분들, 요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각각 그런, 요즘 마을마다 이 벽화마을 많이 조성해놔서 여러분들 한 번쯤 가서 사진 찍은 경험 있을 텐데요. 자, 유명하다고 해서 가면 어때요, 막상?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이런 낙서랑 그리고 다 어때요? 그림이 똑같아요. 이거 그림 여러분들 핸드폰에 한 장씩 다 있으시죠? 자, 너무 또 한정적인 콘텐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거주민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심지어 이렇게 싸움까지 일어나는 뭐 신문 기사들도 봤는데요. 자, 그래서 좀 우리 이런 벽화마을 말고 좀 다른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끼 그래피티라고 해서 이끼를 이렇게 배양액을 벽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거기에다 이끼를 잔디 심듯이 심으면 이걸 통해서 도시 녹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손쉬운 그런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담았던 주제이고요. 자, 또 하나 뭐 버섯으로 가죽 제품을 좀 대체하자. 그래서 지금 이런 가죽 뭐 이런 구두나 가방에 들어가는 이 가죽 때문에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이거 염색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그런 국가들의 그 환경오염 문제. 자, 그래서 우리는 버섯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담은
주제들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자, 고령 운전자. 네.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고령 운전자, 70대 이상의 운전자들이 많아지는데, 이 교통사고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하철 입구로 이게 도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이렇게 그 70대 운전자가 지하도로 이렇게 했던 사고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할 것인가. 네, 그래서 뭐 실버 인증제 또 조금 더 그 뭐 운전면허 기능 그 시험을 조금 더 빈번하게 뭐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내놓은 기획서이고요. 자, 그런데 이 기획서들을 보시면 어때요? 일단 장수가요 거의 50장에 육박하고요. 참고 자료와 이런 이미지나 이런 편집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거는 사실 해외 탐방 기획서나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완성한 기획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한 달 반 만에 기획서를 써놓는 거에 그 질적으로 똑같이 견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용으로 참고를 삼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그 썼던 사례들을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썼던 뭐 주제들 좀 보시면 동국대학교 우리 도서관을 우리는 도서관은 무조건 조용한 공간. 그런데 하브르타 좀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자유롭게 책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주제로 했던 학생들도 있고요. 또 자, 요건 수상했던 천사택배. 그래서 CJ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로 사망하는 이런 기사들을 봤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빠르게만 하지 말고 사실 별로 급하지는 않는 물건 배송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제 거는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옵션을 해서 그렇게 좀 천천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좀 우리가 느리게 받자. 그래서 그 혜택을 좀 택배 기사들에게 좀 돌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천사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또 이런 또 특별한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기획서. 그래서 이거는 지난 에세이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기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조금 5분 정도 시간을 남겨둔 이유가 이제 이번 기획서는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최소 A4 이제 그 분량만 하면 7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나 저런 형식을 갖추면 한 15장 정도의 이제 분량의 글을 쓰는데 이거를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료 조사를 혼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공모전 보신 것처럼 어때요? 공모전은 대부분 팀으로 진행이 되고 사회나 조직 생활에서도 항상 이거는 팀으로 진행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번 글쓰기는 팀별 글쓰기를 권장합니다. 자, 권장이라는 건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팀을 저는 이거 하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그냥 혼자 진행하셔도 돼요. 단 조건은 똑같습니다. 혼자 진행한다고 해서 뭐 분량이 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팀별 글쓰기를 권장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을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팀별 선호 이제 골고루 학생들이 좀 섞일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들의 의향이나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랑은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 학생은 조금 조금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팀플이나 다른 데서 제가 했다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학생들이랑 제가 문제 묻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써주시면 제가 팀 구성할 때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요. 네.
팀은 4명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인원이 안 되면 4명 아니면 3명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자, 저는 아예 4명을 여러분들이 다 묶어 오시면은 그렇게 팀을 묶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딱 4명을 다 아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한 명, 그러니까 2명씩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2명을 제가 매치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팀원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인턴십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뭐 무인 승차,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제가 원하는 팀원들은, 가령 저는 좀 고학번이 있는 팀이 좋습니다. 아니면 좀 여학생이 많은 팀, 아니면 저는 오히려 다양한 제가 사과대인데 아니면 문과대나 공대처럼 좀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랑 좀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자라세? 네. 자, 그래서 이거 다 작성한 학생들은 네, 앞에 제출을 하시고 네, 다음 순서 이동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팀원 정하고 주제 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확정은 아니더라도 요거 한번 제안서 써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4명 제가 지정하고 싶어요. 글쓰기 관련 가 아니면 상담 같은 거. 뭐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막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거. 그러면 요번 우리 글쓰기 걸 그냥 그 뭐지? 여기 상담 같은 거 하는데 오늘 랭크된 같은 거.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글쓰기와 관련한 주제면은 그게 다른 거라. 네. 멘토는 왜 학교 학생 센터 이런 데 그래요? 있지 않나요? 그 프로그램 몰라서 예.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글쓰기와 관련된 거일 때. 그런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저기 뭐 선생님 밥 사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그런데 이제 네, 근데 그러면 학기 중에는 우리 글쓰기와 관련한 내용만 하는 거고, 학기 다음에는 뭐 얼마든지 뭐 대학생활이나 뭐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몇십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더 기여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죠? 모델 이렇게 하는 더 기여 많이 하는 사람한테